부정선거 규명 및 척결을 주장하면은 극우가 되느냐? 전혀 아니죠. 베리에이션이 없는 문제예요. 근본적인 투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이제 외로운 투쟁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투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우파들이 대체로 아마추어인 것이 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민경욱 의원님이 어저께 포스팅한 것을 제가 올려왔는데,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사전투표로 살립시다. 색깔을 보면은 민주당이겠죠. 아니, 당일 투표로는 못 살리고 사전투표로만 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일 투표로는 못 살리고 사전투표로만 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요.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은 사전선거 고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의힘도 사전선거를 고무하고 정통적인, 심지어 극우라는 비판을 들어올 정도였던 고영주 변호사님, 문재인 공산주의자 주장으로 유명한 고영주 변호사님조차도 일부 인사들이 사전투표가 아니라 당일 투표를 주장함으로써 시원하게 쾌승할 것을 아주 겨우 이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반지성주의입니다.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뭐 근본적으로 다른 질적인 그런 내포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는 사기성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빨리 찍을 수도 있고 나중에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모두 다 사전투표라고 이름을 바꿀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지성주의예요. 사람들이 지금 당일 투표하자고 주장하면은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고요. 사전 투표하자 주장하면은 칭찬을 합니다. 이 선관위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아니죠. 당일이든 사전이든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심각한 선거 부정 문제로 아주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사전 투표 조작서를 유포했다고 해서 한교안 전 총리를 경찰이 고발을 했어요. 아니, 지금 선관위가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 중에 포함을 시켜야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제대로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무슨 고발입니까? 저는 이제 이틀 전에 일어났던 이 고발 사건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지 않겠다라는 권력 집단 간의 합의가 있다.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을 하기 전에 답을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번에 민경욱 의원 그 판결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저도 좀 이제 쉴 수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안 보이죠. 이미 파워 게임입니다. 이 권력 집단 간에 무마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훨씬 더 치열하고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부패한 파워 그룹, 권력 집단과 전방위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 이 법정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논전이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 이제 변호사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성삼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님은 저희 MPK 회원이시긴 한데, 현성삼 변호사님은 객관적으로 우리의 주장이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무시되고 있어도 법률가로서의 최선의 성실성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치하하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역시 어제 포스팅에서 그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는데, 사전투표의 문제의 핵심이 투표지를 발급받을 때 중앙선관위 DBMS의 로고 데이터에 선거인 인적 사항과 발급 일련 번호가 함께 일치해야 된다.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투표를 하면 내가 누구 찍었는지 아는 것이 너무 쉽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은 헌법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정도로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무시무시하게 타락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 투표 원칙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는 개표 시에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고 보존됩니다. 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QR코드에는 발급 일련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기표인 또한 함께 투표지 이미지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죠. 선관위 손아귀에 들어있겠죠. 아무 부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성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사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이 적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법제자유민주연대 이사이신 노태우 변호사님이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제출한 배춘율 투표지 생성 이미지의 조작성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이게 원래 배춘율 투표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그런데 이번에 시연을 해서 보였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기 되게 쉬워. 아니 참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배춘율 투표지 같은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어거지로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저렇게 해서 나온 투표지를 누가 찍었냐고요. 지금 QR코드만 있으면 누가 찍었는지 특정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수사만 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법정에서 선관위가 하고 있는 저 어거지라는 것은 그 눈속임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십시오. 이 일장기, 1000장씩 나오는 일장기 투표지, 이 투표 관리관이 이번에 참고인으로 증언자로 채택이 됐죠.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걸 누가 봅니까? 여기에 누가 찍습니까? 아, 나 이 비슷한 거 봤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2년간 한 명도 안 나옵니까? 이미 이 재판이 캥거루 재판이죠. 뭐 하나만한 재판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한국 정치는 프로냐 아마냐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제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우리 수많은 아마들 입장에서는 이 프로페셔널들의 정치 프로들의 이 뻔뻔함에 대해서 좀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유지술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에게 권력을 배운 또는 중국 모택동에게 권력을 배운 주사파들의 이 뻔뻔함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한번 너네들 한번 속아볼래? 그냥 속아볼래?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이 다 침묵하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리마인드를 하면 정상사회 노멀 소사이어티에서는 우리가 3권 분립할 때 3권 행정, 입법, 사법 이 3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4의 권력 언론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제5 권력을 뭐 헤리티지나 브루킹스 같은 싱크탱크로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국에 이 5개의 권부가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 싱크탱크 누구도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범화되어 있죠. 그래서 범법자들의 입장은 침묵이고 아무리 노골적인 증거가 나와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북한식이거든요. 아무리 노골적인 증거도 그 눈앞에서 흰색인데 검은색이라고 주장하는 것. 김일성이 모택동이 김정일을 다 잘하는 그런 수법이죠. 한국 주사파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부정선거 규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하태경,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을 극우라고 부르는데 진실을 가진 측이죠. 저희가 강용석 후보가 뭐 굉장히 뛰어나고 멋있는 것이 이유라기보다는 이분도 프로죠. 프로가 얼마 없는데 프로고 이 정치 생활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지지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잘 보십시오. 도태우 변호사님이나 현성산 변호사님, 민경우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 한국의 좌파 정치 프로들에 맞서서 정치 프로답게 이렇게 잘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늘 우리가 해오는 그 인테그리티, 지극히 성실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이 이번에 그 배춘입 투표지 그 시연 장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도대체 배춘입 같은 그런 것을 투표지라고 그러면 교부를 했단 말인가? 교부한 사람은 왜 징계를 안 받습니까? 정작 투표 관리관은 본 적도 들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군요. 그러면 유권자 중에 누가 이것을 투표지라고 받아서 투표를 했다는 뜻일까요? 그동안 1억 현상 공모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보고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배춘율 투표지는 가장 위쪽의 빨간 청인이 인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동 속도가 빨라서 아무리 빨리 지역구 투표지를 투표를 다시 넣어도
거기에 최상단 부위가 찍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배춘일 투표지에 대응되는 비례대표 투표지는 빨간 청인이 찍힐 수 없어서 무효고, 선관위가 재연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여러 정당란이 원천적으로 기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명백히 무효 투표지입니다. 이걸로 투표를 했을 사람이 없습니다. 맹주성 법제자유민주연대 MPK 이사장님은 몇 시간 전에 아주 분노를 못 참고 노골적으로 썼던데요. 지금 6일 지선을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당 그리고 정통적인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민주당에서도 사전투표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사전투표를 해야지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아주 단세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정치 아마추어 현상이죠. 이 아마추어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정치 프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지극히 안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죠. 한교안, 민경욱 이런 기존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고, 아주 소수의 발언을 하시는 뭐 공병호 박사님이나 저희 같은 그룹을 모기 소리 정도로 생각하겠죠. 모기 소리.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 저는 근데 과연 그 정도로 생각할까? 저희도 강하거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저희의 투쟁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들이 이제는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또 결과로 드러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께서 이번에 법정에서 그 멋진 해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2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흘리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피였습니다. 눈물과 땀은 언없이 흘렸지만 피는 아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해 없이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자정과 복원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를 흘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피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민경욱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해 오신 것인데, 불의가 이제 하나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행정,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싱크탱크,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까지 이 거대한 불의를 침묵으로, 심지어는 그 불법과 부정을 규명하기보다는 고무하고 격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규명하고자 하는 우리가 갑자기 의문의 일패, 갑자기 우리가 극우가 되어 있어요. 반지성주의가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사람들에게 쓴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난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프로거든요. 한번 끝까지 싸워보시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지방선거에서 멈추세요. 부정선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The buck stops here. 책임은 여기서 머문다. 명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미국 정치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미국에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아는 말이죠. The buck이라는 것은 포커 게임을 할 때 딜러 앞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책임은 여기서 머문다.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대혼란 상황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벅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을 6.25 전쟁 전화 속에서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도와준 트루먼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 위에 바로 이 명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벅을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지 마라. 벅 패싱이란 말이 있죠. 이 패를, 이 책임을 지는 딜러의 패를 함부로 딴 데 주지 마라. 6.25 전쟁으로 인해서 트루먼 대통령은 엄청난 희생을 당했죠. 정치적으로는 거의 뭐 인기가 바닥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전쟁 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고유한 선택, 지금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누구도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거대한 범죄에 대응하지 않는데, 기껏 우리 같은 소수 몇 명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으로 6.25 전쟁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로 맞서게 했던 것처럼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처럼 됐겠죠. 김일성 초상화 집에 붙이고 살고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미국이 유엔의 깃발을 갖고 한국의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자유의 승리를 갖다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정도 강도로 The buck stops here, 이 명제를 제시할 수 있으려면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됩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국민의힘과 소위 자유우파, 거대한 아마추어들, 이들에게 바랄 것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제 눈에는 그냥 아마추어로는 안 보입니다. 이분이 유능한가, 프로 9단인가 10단인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최소 아마추어는 아니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프로 1단이든 뭐 2단이든 아마하고 프로 차이는 거의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차이만큼 심각한 근본적인 차이죠.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한패가 되어서 그 당권파들에게 휘둘리면서 부정선거 규명을 극우시하고 반지성주의 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뤄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아주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저는 2년 내내 부정선거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제가 밖에 잘 안 나가서 그렇지 타이로 부정선거 전문가 중에 한 명이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중앙선관위 통계 속에 전산적인 알고리즘을 다 찾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산 알고리즘을 짜고 프로그램을 한 범법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VON 뉴스가 거의 소름일 거예요. 정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면 황교안, 민경욱 두 분뿐만 아니라 저를 좀 고소해 주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이 The buck,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책상에 있는 바로 그 패입니다.